예. 네, 홍준표 대표님. 예, 접니다. 예, 저 방송용으로 조금 녹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럽시다. 예. 우선 뭐 참 승리를 축하드리기도 개면적은 일인데, 예. 어떻든 보수가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예. 참패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우선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공천 잘못이죠. 네, 그간 지역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던 사람은 이유 없이 배제해버리고 네. 내리꽂기 공천한 그 잘못이죠. 내리꽂기 공천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용인한 황 대표의 잘못이 더 크죠. 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네, 문 정권에 이길 공천을 했어야 옳았는데 네, 자기 정적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자기 당권 확보를 위해서 이번 공천을 하지 않았나. 네, 그 정적 천외기 공천을 했다는 거죠. 네. 그게 일반 국민들이 다 알죠. 네. 다 아니까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네, 근데 그런 행동을 잘못한 게 우선 첫째 원인이고 네. 둘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당 지도부에서 또는 선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없어요. 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엉망일 때 3년 동안 나라를 망쳤지 않습니까? 네. 예, 국가 안보를 망치고 외교를 망치고 네. 또 경제를 망치고 네. 도대체 이런 나라를 지금 만들어 놔놓고 지금 압승 구도라는 거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 선거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네. 선거 메시지가 일체 없었어요. 네. 일체 없었고 오히려 막판에 김대원강 관악갑의 후보 그렇습니다. 또는 네. 차명진 후보 네. 그걸 지금 사퇴를 시키냐 제명을 하냐 그게 공천 막바지까지 선거 막바지까지 쟁점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네. 나는 그런 걸 쳐다보면서 그걸 왜 당에서 쟁점을 만드냐. 네. 그 후보 개인의 의견이다. 네. 그것은 그 지역구의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네. 당하고는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선을 꺼버리고 당 차원의 문제로 만들지 말았어요. 그런데 네. 그걸 당 차원의 문제를 만들고 오히려 당에서 그걸 키웠어요. 네. 가만 놔두면은 뭐 신문으로 따지면 일단짜리죠. 그렇죠. 네. 알지도 못할 것을 그 지역에서만 심판받으면 될 일을 지뢰급을 먹고 생쇼를 하는 바람에 그걸 얼마나 키워버렸습니까? 네. 키우고 당이 마치 잘못한 것으로 비춰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찍어주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키우지 말고 네. 당에서는 아예 선을 그어버리고 후보 개인의 문제다. 그 네. 지역구에서 판단하는 문제다. 그렇게 해서는 당하고는 상관없이 후보 개인의 문제로 그래 몰아가셔야 되는데 네. 그것을 세상에 공천 주고 제명하고 아니 투표하기 하루 전까지 당의 대표라는 분이 차명진 후보 보고 그건 당의 후보가 아니라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는데도 네. 그런 식으로 대안이 그러니까 그 선거가 될 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네. 당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메시지 없이 뒤죽박죽하는 그 모습만 국민들 앞에 노정을 시켰으니까 네. 우리한테 표를 줄 수가 있습니까? 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반문연대라고 하는 당초의 프레임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저는 반문연대라는 프레임을 짰으면 네. 반문연대라도 통합을 했어야죠. 네. 그게 안 됐잖아요. 네네. 오히려 당내도 이유 없이 개파공천을 하고 네.
품점도 안 되는 당내 그 권력 잡으려고 개파공천을 하고 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반문연대를 이야기합니까? 네. 반문연대라는 거는 당 외곽에 있는 분들과 연대한다는 건데 네. 그럼 당내는 통합을 했어야죠. 네. 네.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네. 역량을 직결시키고 반문연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네. 당내 역량도 직결 안 시키고 당내는 개파 나눠먹기 공천을 하고 정적 쳐내기 공천을 하고 그렇게 공천을 잘못되게 해놔놓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합니까? 네. 그건 반문연대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네. 그런 거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문재인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냐, 네. 당내 반대하는 사람을 그 사람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선거를 하는 것이냐, 네. 참 의아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 홍준표 대표님은 마음고생은 어땠습니까? 좀 견딜만 하셨어요? 저는 주필리 네. 38년째 공적 생활을 하는데 네. 언제나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 역으로 네. 황교안, 김용모 그 두 사람이 참 계기를 만들어줘서 대구로 오게 됐고 네. 또 대구에서 안착하게 된 것을 그 두 사람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죠. 네. 네. 아니 지난 일요일 날 제가 거기 잠깐 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니 내려가는데 계속 이 열이 나고 이래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못 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뭐 예. 그런데 이 반문연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그 박형준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뭐 중도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이해가 안 평가하십니까?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저는 어설픈 정치하는 정치 이론가들이 중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네. 나는 선거판에 중도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좌파이면 우파고 네. 그리고 스윙보트 계층으로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중도라는 말보다도 네. 스윙보트는 있군요. 예, 스윙보트 계층의 사람들은 네. 좌파 우파 중에서 세력이 센 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네. 나는 그 중도의 중도적 가치라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해하기 어렵고 네. 중도라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선거판에는 스윙보트 계층으로 보는 것이지 네. 그것을 중도적 가치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거 아니면 저거죠. 네. 이번에 그 보수의 어떻든 완패인데 이것이 지금 그 단순하게 뭐 한 번, 두 번 있는 선거에서 뭐 진 것인가 아니면 아예 지금 그 우리 사회 전체가 좌경화되면서 이제는 이 완전히 보수라는 게 그냥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괴멸되어 버리는 건가 하는 그 두려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보수 우파 정당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네. 25년을 하면서 보수 우파들한테 정말 유감이 많은 것이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좌파는 뻔뻔하고 네. 우파는 비겁하다. 아, 예. 좌파의 특징은 뻔뻔함에 있다. 네. 우파의 특징은 비겁함에 있다. 네. 박근혜 탄핵 때도 자세히 쳐다보면 네. 그 비겁함의 극치였거든요. 네네. 비겁하니까 자기라도 살기 위해서 탄핵에 가담했던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좌파들한테는 그런 거 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한국 보수 집단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네. 자기 것은 지키고 안 뺏기기 위해서 비겁하게 행동한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몰리게 됐죠.
네. 지금처럼. 네. 그래서 이제는 행동하는 보수가 되어야지. 네. 행동하는 우파가 되고 네. 행동하는 보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네. 무슨 일이 있으면 뒤로 숨고 네. 그리고 딴소리하고 네. 그래 하는 보수들 때문에 이래 몰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이게 한국 보수 우파의 괴멸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비겁한 보수들이 자성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난 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그 탄핵 당시의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우리 홍 대표님도 대표 시절에 네, 박근혜 대통령 출당 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그 당시에 아마 설명키로는 개헌을 어떻든 저지하고 네.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든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있는 네. 이런 당으로서 선거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우리 정주필님한테도 미움받게 된 게 그것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네. 문정권이 있을 때 사회주의 개헌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대통령이 또 그걸 개헌 발의를 국회에 하겠다고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시도까지 하는 판에 네. 바른정당에 너무 그때 우리 아마 그 의원들이 103명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네. 이 103명 중에서 서너 명만 넘어가 버리면 개헌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에 넘어갔던 사람들한테 네.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네. 협상을 개헌 저지선을 적어도 10명은 모아야지 113명이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개헌 저지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넘어오는 조건으로 박근혜 출당을 요구를 했어요. 네. 출당을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출당하겠다. 네. 어차피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치적으로는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출당이라는 게 네. 법률적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는 법률적으로 그 당원장이 이제 대원에 확정되면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치적인 상징적인 의미뿐인데 자기들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네. 박근혜 출당을 해야 우리가 들어간다. 네. 그래서 내 부득이하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선언하고 그 사람들 들렀어요. 네. 네. 그걸 개헌 저지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 그때 한 게 부당했다면 네. 황교안 대표 들어와서 제 입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들어와서 우리 당에서 단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 입장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 놓고 모든 것을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곰곰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네. 뜻이 그게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정조필님도 이제 나한테 비방 많이 가했죠. 한 2년 정도 비방을 가했죠. 제가 뭐 제가 그래서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했어요. 네. 내가 당선되면 국회로 돌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담판을 지었더라도 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더 이상 영어의 몸으로 두지는 않겠다. 네. 내가 석방을 시키겠다. 네. 아마 그 문 대통령 측에서도 겁날 거예요. 글쎄. 정권 바뀌면 네. 똑같은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판인데 네. 계속 그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딴 사람들이 아무리 집회 시위해 본들 눈도 깜짝하지 않지만은 네. 국회의원들 100명 이상의 힘으로 네. 이거는 이제는 보복 그만하고 네. 석방을 시키는 게 옳겠다. 네. 그걸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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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좀 그렇게 돼서 어떻든 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뭐 적폐다 탄핵이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영어로 묶어버리는 것이 정말 이 저희들 같은 일반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답답했어요. 네, 전문 이 문제도 꼭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저 보수가 재건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재건 뭐 어떻게 뭐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주필님. 네, 우선 전제 조건으로 행동하는 보수가 돼야 된다. 네, 이젠 비겁하지 않아야 된다. 네, 당당하게 맞붙는 보수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하면 재건되죠. 네,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야지 뭉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뭉치는 힘이 커지면 소위 중도라는 스윙보트 계층들이 우리 쪽으로 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100명, 110명 이제 뭐 입당하게 하면 좀 개헌 저지서는 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입당하면 그렇습니다. 네, 개헌 저지서 이제 충분히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뭉치면 DJ는 83석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네, 이해창 총재는 제1당 대통령 후보를 2번이나 해도 뭐 안 대선에 되셨죠. 실패했어요. 네, 대선은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네, 그런 저 선거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다음 2022년도 대선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네. 예. 지금 지난번 탄핵 직후의 대선에서 우리 홍 대표님께서 당시 얻으신 게 25% 조금 못 미치는 24.1%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 이번 선거도 보면 역시 전체 표수로 보면 거기에서 크게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당이 그 사이에 너무 혼란스러웠죠. 네. 제가 그 탄핵 대선 때 나갔을 때 당 지지율이 4%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예. 우리 당 지지율이 4%였어요. 네. 그거를 이제 24%까지 만들고 지방선거 때는 우리 주필님이 아다시피 이거는 사기 선거죠. 남북 평화회담 해갖고 뭐 평화가 왔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비기게 네. 생겼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 속에 사기 선거를 해갖고 지방선거 이기고 이번에 총선에는 이렇게 좋은 환경 하에서 우리 당 지도부가 헛발질하는 바람에 이 총선을 또 망쳤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재정비를 내가지고 네. 탄탄하게 우리라도 뭉쳐야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곧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강하게 뭉쳐야지 소위 중도 세력이라는 스윙보터들이 우리 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네, 네. 곧 입당을 바로 하시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에서 지금 중심이 없기 때문에 네. 입당이야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네. 뭐 정치판이라는 게 네. 지난번에 탄핵 대선 때 배신하고 나가고 당에 그래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다시 들어와서 공천 받고 다 했는데 그게 정치인데 네. 지금 이번에 공천 협잡 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피해자죠. 네. 피해자인데 당이 그걸 그대로 왕치하면 그럼 그 사람들 모여서 우리 당 의원들을 확 빼내가지고 그럼 새 당을 차리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당이 정상화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그거는 일단 비대위로 가야 되겠죠. 네. 일단 비대위로 가고 네. 지금은 지도부가 와야 되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대위로 가고 네. 비대위에서 나는 전당대회는 서둘 필요가 없다. 아, 네네. 그것은 당이 지금은 지금은 7월달 전당대회로 돼 있죠. 예? 지금은 7월달로 예정돼 있다고. 그것은 나는 보니까 좀 무리가 아닌가. 네. 그래 봅니다. 네. 그럼 비대위 위원장은 어느 분 정도면
좋습니까? 저는 뭐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네. 없네요. 없고 또 이제 당에서 이제 적절하게 하겠죠. 지금 비대위 위원장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당 안에서도 가능합니까? 예? 비대위원장이 당 안에서도 가능할까요? 저는 당 안에서는 비대위원장 할 만한 사람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홍 대표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권은 아니시죠? 그게 이제 당권 대권 분리론이 지금 당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당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당권 대권 네. 분리론대로 한다면 이번 9월부터는 대선 나갈 사람은 당권에 못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전당대회 규정이 제가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들어보니까 폐지를 해야 옳지 않느냐. 네. 막 그런 논의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조항 자체가 상당한 그 건립돌이 되는 측면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당이 강한 사람들이 후보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대선 주자가 개멸된 마당에 네. 그 분리론이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당대표를 두 번이나 한 사람이 네. 당대표를 또 하겠다는 거 그건 난센스고 네. 그 후배들 중에서 적절한 분들이 나와서 네. 올바르게 경쟁을 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이죠. 네, 네. 보수는 재건된다. 내가 재건하겠다.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재건하겠다가 아니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재건을 해야죠. 네. 그 부분에 저도 일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든 뭐 살아 돌아오셔서 네. 저희들로서는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어떻든 저희들끼리 하는 말입니다만은 모두가 괴멸이 되어버려서 홍준표 대표까지 안 되었더라면 공황 상태가 올 뻔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주필님 이제 오해 마시고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 저야 뭐 예. 어떻든 당이 재건되는데 좀 앞장서셔서 예. 지금 이 보수 국민들이 뭐 말할 수 없는 공황적 기분을 갖고 있거든요. 뭐 절망감이랄까 패배감 뭐 이런 거 아주 사로잡혀 있어서 예. 한 말씀 뭐 위로라도 한 말씀 주시죠 뭐.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참으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세력 다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참사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네. 좌파 진영과 이제는 전쟁에 나설 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거나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네. 모두 하나가 돼서 좌파 진영과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오늘 긴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서울 와서 뵙겠습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홍준표 대표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계속 넣어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문재인하고 담판을 해서라도 꼭 조기에 석방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우선 있었고 또 보수 패배의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당내 분할, 분열 이런
또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없었다고 하는 점. 저는 사실은 이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는 단결해서 좌파들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 나가겠다 하는 굳은 의지를 피력해 주셔서 그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의 많은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번에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모두 추풍낙엽처럼 이 꽃피는 봄에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듯이 다 낙마를 했습니다. 지금 오로지 보수 재건이 참 이 107명밖에 안 되는 또 쪼그라든 당에 있습니다. 당명도 아마 새로 만들어야 될 거고 보수를 다시 단결시키는 그런 힘들을 한번 이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모아보기를 또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아마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와의 이야기, 홍준표가 말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